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510이 진행하는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학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아주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 건강이 염려가 되었는데 한 주간 건강에 잘 지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치유농업을 배우다. 그 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유농업 기술 길라잡이 이 교재의 마지막 마지막 단락인 이 치유농장 운영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즈니스 이제 현황과 농장의 소개 또 이제 성공 모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이제 그래도 우리 치유농업을 준비하는 농장주들께서는 어떤 수익 구조도 만들고 어떤 비즈니스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준비된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치유농장 운영 체계 그 첫째의 서비스와 지원 체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은 계획 수립인데요. 사업 계획 수립인데 치유농장을 운영하는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주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치유농장을 준비하는 농장주들께서는 먼저 자기 농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 농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농장을 운영하는 목적, 우리 농장에서 무엇을 위해서 농장을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목적성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요즘 비대면 사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준비가 되고 계획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투자와 재정에 대한 부분들. 내가 자산이 있어서 내 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융자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협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로 계획을 이제 개발해야 되죠. 계획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제 뭐잖아, 치유농업 발전 5개년 계획이 이제 소개가 되고 또 발표가 되겠지만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연간 단위로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농장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사업가로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 지원 체계를 잘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 식사와 다가 문제, 농장의 그 기본 규칙,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장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 이런 6개 파트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째 시간 계획에는 연간 운영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사계절, 4시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주차별로 1년에 52주인데 또 주말이나 또 요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또 공휴일과 연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학사 관리 일정과 연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체 리듬에 따라 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시작과 끝, 출발과 도착, 이런 시간 관리에 대한 타임 테이블이 정확하게 이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통수단인데, 자, 농장들은 대체로 농촌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 고객들은 사실은 도심에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자가 그 이동수단으로 승용차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어떤 단체나 이런 데는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치료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이라면은 뭐 병원이 되든지 의료기관과의 이동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교통수단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농업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이 푸드 테라피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 또 다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객에 따라 가지고 특정 어떤 메뉴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기호가 또 호불호가 다 다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 이제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농장의 이제 그 기본적인 규칙, 행동 규칙, 그 다음에 행동 절차, 또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동선에 이 제시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에 다 평가 요소로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의료 장비 어떤 그 리모델링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공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이 목공 장비를 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의류를 착용하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고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호 장비를 갖춰야 되고 하는 것은 농장주들의 아주 기본적인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과 관계되는 거, 또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농장주들이 잘 살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제 거기 나왔지만 건물이나 농장의 그 구성과 형태에 따라 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편리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농장주로서 잘 살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관계, 뭐 앞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동체성이 갖는 그 친밀감, 서로의 관계의 그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도 고객들, 우리 농장에 찾아오는 이 손님들에게 어떻게 이 가족과 같은 아니면 이 형제와 같은 이런 형태로 좋은 분위기로 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비가 된다.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고객 지원 체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 농장 운영에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또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법적인 책임이 따른 요소들이 많이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 규정과 법적인 체계를 어떻게 이제 구축하느냐. 여러분들 일부 아시겠지만 앞으로 치유농장을 운영하실 농장주들께서도 자, 내년에 이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산업재해도 있지만 시민재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안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거의 3분의 2가 개정이 됐어요. 굉장히 이 대표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런 그 측면으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 안전, 건강에 대한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나왔지만은 위험 진단 과정을 제시를 해놨는데 위험 요소가 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진단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마지막 단락에 그 보험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를 해놨는데 이미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북유럽에서는 이게 이제 국가 이제 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형 치유농장 모델을
발굴하면서 지금 이제 보험 제도를 법적인 거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제시된 부분들은 네덜란드 모델들인데 모든 농장주들은 제반 여러 활동들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장주는 농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그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던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면 특정 기관하고 같이 한다. 이제 우리 내년에 또 이제 그 치매 안심센터 이런 곳하고 이제 프로그램 활동할 텐데 그러면은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케어를 할 때 보험 정책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또 농장주는 농장주대로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장의 보장 범위를 대상자별로 맞게 우리가 이제 그 농장 운영할 때 그 대상자 분석을 했는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각각에 맞는 보장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치유농업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이 분야도 또 공부를 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보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하재보험에 대한 부분들, 손해보험에 대한 부분들 총망라해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런 준비를 제가 이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치유농장의 운영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13편에 걸쳐서 이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를 다루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자, 이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021년도인데 다음번에는 이제 컨셉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머지않아 치유농업 발전 5개년 계획이 이제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적용될 이 5개년 계획이 이제 곧 발표가 되고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다음 주제는 이미 이제 제가 그 치유농업사에 대한 주제를 이제 다뤘기 때문에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뭐냐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농장주들의 경영 리더십에 대한 역량 강화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022년에 그야말로 본격적인 치유농업이 활성화되는 원년이 될 텐데 더 좋은 주제로 또 잘 준비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치유농업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